뇌졸중, 당뇨병, 암,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육류 소비량. 그렇다고 고기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절한 고기 섭취는 오히려 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죠. 마블링이 많은 고기와 숙성유, 어떤 고기가 더 맛있을까? 고기를 조금씩 매일 먹거나 가끔씩 많이 먹는 습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기를 이렇게 막 너무 줄이기보다는 고기를 먹는 방법이 중요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세계 장수인들. 그들도 고기를 먹고 있다. Gli anziani devono mangiare e mangiare bene. 새롭게 주목받는 아시아 음식. 육식과 채식의 황금 비율은 얼마나 될까? 건강한 육식. 그 해법을 알아본다. 구석기 시대, 인류는 사냥을 통해서 잡은 동물의 고기를 주로 먹고 살았습니다. 지중해 부근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골들을 보면 고기를 주로 먹었던 구석기 시대에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이 174cm였는데요.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보다 평균 7, 8cm 더 컸다고 하죠. 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 상태도 깨끗했고 골밀도 역시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고기가 성인병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건강을 위해서 고기는 피해야만 하는 음식일까요? 식품 유통일을 하는 전기순 씨. 그녀는 20대 초반부터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다. 샐러드만 마구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샐러드를 거의 허기를 채우고 또 고기를 너무 안 먹다 보니까 고기 맛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소화가 안 돼 먹지 않다 보니 오랜 습관이 됐다. 그런데 첫 번째로 빈혈이 시작됐고요. 에너지가 정말 없어요. 쉽게 지치고 그게 계속 그 반복이 되면 나중에 면역력도 저하가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2년 전에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리는 대상포진까지 알았다. 그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만 단백질과 근육량 부족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체중 적게 나가고 몸에 근육 없고 혈압도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요소들이 지금 모두 발견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기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려면은 모자랄 수 있는 몇 가지 영양소들, 특징적인 것들을 반드시 함께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몸에 어떤 핵산을 만들거나 에너지를 만들 때 있어서 그 대사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 고기에서 얻어지고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 칼슘이나 뭐 아니면 아연과 같은 그런 성분들, 비타민 D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오히려 식물에서만 얻으려고 하면 거의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순 씨는 얼마 전부터 고기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닭 가슴살을 주로 먹고요. 샐러드를 할 땐 닭가슴살이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있고 또 준비하기도 간편하고요. 조금씩 찾아오는 변화. 몸이 제일 먼저 느낀다. 활력소가 생겼다고 할까요? 피로감이 덜하고 의욕도 생기고. 그 전에는 제가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잠만 자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가 안 좋다고 그래 요즘 안 먹어요. 채식만. 정인병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들은 채식을 많이 해요. 거의 예.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다, 또 칼로리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라는 오해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실제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은 육류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섭취하기 때문이지 적당한 양의 육류 섭취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달 아기를 낳은 이경수 씨. 이번이 3번째 출산이다. 그런데 임신 때마다 겪게 되는 증상이 있다. 바로 빈혈이다. 이번엔 특히 그 정도가 심했다. 앉았다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확 좀 틀 때거나 이제 이럴 때는 어지러운 게 갑자기 확 밀려와요. 한번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저도 모르게 휘청휘청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예. 입맛도 없고 집안일은 많다 보니 과자는 즐겨 먹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니까 밥 생각도 없고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임신하고 나서 큰애 때에 있었던 수치는 8 후반대라고 한다면은 둘째 때에는 8 초반대였어요. 근데 이제 셋째가 되다 보니까 7.1 뭐 여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엔 고기를 포함한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철분제도 효과가 없었던 경수 씨에게 어머니가 내린 처방이다. 국에 고기가 빠지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국도 해주시고 장조림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고기 반찬은 웬만하면은 빠지지 않고 해주시려고 하세요. 고기 반찬을 꾸준히 섭취하고 식사도 거르지 않은 지 한 달.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수치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정상 수치로 많이 돌아오셨고 아마도 분만하고 난 다음에 생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관리를 좀 많이 잘 하셨던 것 같으세요. 아기 수유 위해서 많이 먹었어요. 네네네. 먹은 게 영향이 좋았나 봐요. 이제 임신 때는 7점대까지 내려가셨는데요. 지금은 분만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11까지 올라가셨고요. 산모인 경우에는 임신 중에는 11이 안 되시면 빈혈이라고 보시고요. 우리 사례자인 경우에는 7점대였으면 솔직히 상당히 심한 빈혈이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임산부의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가 많다. 임신을 하면 모체는 태반과 탯줄을 통해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량이 50% 정도 늘어난다. 하지만 적혈구 양은 늘어나지 않고 결국 피가 묽어진다. 빈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균형적인 식생활에 있어서 하루에 철분의 함량은 한 15ml 정도가 되는데요. 많이 포함되는 음식이 뭐 육류라든지 아니면 닭고기와 같은 가금류 아니면 녹황색 채소 중에는 뭐 시금치 같은 거를 들 수가 있는데 육류 안에 있는 철분제는 이제 햄철이라고 해서 식물성에 있는 철분보다는 몸에서 흡수가 조금 더 많이 되고 몸에 좀 더 친화력이 있다고 해서 육류 쪽을 조금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주요 영양소의 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이 높게 집계됐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B2, 철분 같은 영양소의 결핍 인구 비율이 예상외로 높았다. 요즘 와서 그 식단 차리기가 너무 힘들고 쉬운 패스트푸드를 많이 찾아가고 아니면은 또 거꾸로 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주목할 점은 주요 결핍 영양소 중 상당 부분이 고기를 통해 얻기 쉬운 영양소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너무 서양의 자료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안 돼서 성장에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섭취가
성인의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적절한 고기 섭취는 몸에 굉장히 이로운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서쪽 섬 사르데냐.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유명하다. Vero che ci sono tanti centenari, novantenni? Sì, vero qua è questo? vero, è vero. Mio suocero ha 95 anni, uno era la zia, mia zia lo stesso, di mia moglie ne ha 106. Tu dici chi ne hanno, un'altra ha fatto 100, un'altra hanno fatto, deve fare 100 fra 2 anni, 98 anni.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카페. 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는 올해 90살의 아돌포 멜리시 씨. 아침 6시에 직접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일을 한다. Ho aperto questo locale nel 1958. Infatti anche loro dicono, zia Adolfo ancora qui, come mai? Sì. Insomma, si tratta con i clienti e via. Ecco. 같은 마을에 사는 형 안토니노 멜리시 씨는 올해로 94살이 됐다. 멜리시 형제 자매는 9남매다. 지금도 모두 생존해 있는데 이들의 나이를 더하면 800살이 훌쩍 넘는다. 기네스북에도 기록됐다. 멜리시 9남매를 비롯해 사르데냐 지역은 장수로 여러 번 기네스북에 올랐다. Questo signore è Antonio Todde, che è vissuto 113 anni, è un nostro studiato. Lui per spostare le sue greggi qualche volta faceva 100 km a piedi. Negli studi mondiali in genere il rapporto tra centenari femmine, donne e centenari uomini maschi è di 1 a 4, 1 a 7, in certe città anche superiore a favore delle donne. Qui invece il rapporto è 1 a 2, cioè molto alto, addirittura in certe zone 1 a 1. Questo è un carattere che ha solo la Sardegna, esiste solo qui, ma è un carattere di popolazione. 멜리시 형제가 큰 누이를 찾았다. 올해 106세인 콘솔라타. 청력이 좋아 대화도 문제없다. Poitta, secondo voi, in ci punti medas anzianos in Sardegna? Incindati. Poitta, secondo voi, in cinta medasa? Non è che si sanno. L'aria è buona. E papà scusa genuina, no, e picca scusa di bottega. 가족들의 저녁 메뉴는 닭고기 요리. 소금과 로즈마리가 양념의 전부다. 조리 방법은 찌는 방식이다. Come se fosse dentro la, diciamo, forno. Il forno però questo è diverso perché c'è la ventola. C'è la ventola. E lo cucina meglio. Ok, è molto più. Aspetta che Toglie il grasso. Sì, perché il grasso scende sotto. C'è la griglia, visto? Ok. 토마토, 바질,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섞은 소스. 집에서 구운 빵. 그리고 와인 한 잔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이 평생 먹어온 지중해 식단이다. 해외 언론은 흔히 지중해 식단에 올리브나 와인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그들은 고기도 먹는다. Tutti i tipi di carne. Che quali sono quelli, tutti i tipi di carne? Il pollo, il capretto, l'agnello, il vitello. Una cosa, no, ma quando si richiede la voglia,
Si prende, anche ogni giorno si può mangiare, anche tutti i giorni. 사르데냐의 장수인들은 채소, 과일은 물론 고기를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 볼로냐 대학의 지중해 식단과 장수인 연구. 사르데냐와 이탈리아 전역의 장수인들 유전자를 채취해서 게놈 정보를 분석한다. 장수의 조건은 무엇일까? Scegliersi i genitori giusti dal punto di vista della genetica. Sì. Secondo, i due pilastri fondamentali per vivere bene a lungo sono l'alimentazione, la nutrizione, quindi il cibo, e l'attività fisica. E queste due cose vanno insieme, bisogna farle tutte e due sempre, per tutta la vita. 그렇다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서 장수인들은 평균적으로 어떤 식생활을 해왔던 것일까? E il pesce 120, 150 grammi 2 volte alla settimana. Come tipo di condimento, quindi abbiamo detto sia per la carne che per il pesce che per i legumi. Quindi frutta e verdura, olio d'oliva, carne, proteine. Le proteine sono di due tipi: pesce, che sarebbe quello preferibile. Gli anziani devono mangiare e mangiare bene. Sì, è proprio sbagliato. 고기는 이렇게 건강에 꼭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먹는 습관에 따라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죠. 풍속도 팔첩입니다. 그중에 이 설후 야연에 고기를 먹는 모습이 묘사돼 있죠. 그림으로 들어가 볼까요? 눈까지 내린 추운 겨울날,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불에 구워 먹는 방법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기는 조리법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우리 몸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국내에서 소비량이 많은 세 가지 고기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다. 우린 고기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복날이면 발 디딜 틈이 없는 삼계탕집. 하지만 평소에 닭고기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소비된다. 고기 중에 닭갈비나 이런 그냥 구워 먹는 요리를 좋아하는데 여름엔 또 삼계탕인 것 같아요. 다른 한방이나 뭐 그런 게 섞여서 같이 요리한 닭 요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치킨은 자주 먹잖아요. 그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돼지고기의 경우 구운 삼겹살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다. 기름기 있는 고기를 좋아해요. 삼겹살. 찌는 거보다는 구워서 먹는 거죠. 구웠을 때요 되게 고소하고요. 네, 약간 기름기하고 살이 있으면서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요. 소고기의 경우 부위보다 다른 기준이 먼저 적용된다. 바로 마블링이다.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등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블링은 많은 고기를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마블링 있는 게 약간 기름기가 붙어있어가지고 좀 육질이 더 부드럽지 않나요? 그 부드러움을 또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지방이 섞인 부분이 얼마나 또 잘 퍼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블링 자체가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은 혀에 들어오면은 혀의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또 거기에서 나는 향이 뇌에 가서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에 들어와서 포만감을 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더 먹게 되는 거죠. 배가 별로 안 부르니까 지방이 많은 음식은. 건강에 이롭지 않은 마블링. 더구나 마블링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사육법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르고 있다. 과연 마블링은 소고기 맛의 절대 기준일까? 경기도의 한 정육점. 이곳에선 숙성육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숙성이란 고기를 저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먹는 방법이다.
서구 사회에선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다. 숙성되는 일단은 그 육질 자체가 부드럽고 이 다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먹어도 약간 좀 고소한 맛이나 담백한 맛이 납니다. 일정적으로 그 보관을 하려면은 그 뭐 진공 포장이라든가 온도 관리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도축 당시 강직이 일어나서 질겨진 고기가 숙성 기간 중 효소의 작용으로 연해지고 맛도 좋아진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그 등급을 이렇게 논했을 때 한 2개 등급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숙성은 마블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처음에 2종류가 5번에 반복해서 나왔고요. 요리를 배우는 교육생들과 함께 마블링이 많은 생고기와 마블링이 적은 숙성육, 두 고기의 맛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눈으로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고기 선택. 하나, 둘, 셋. 마블링의 압도적인 우세. 고기도 먹음직스럽고 입에 넣었을 때 뭐 식감 같은 거 중요시 생각하니까 1++ 등급 좋아해요. 넣으면 부드럽고 살살살 녹는 그런 맛 때문에. 본격적인 실험 시작. 선택은 5번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 번째 선택. 평가 기준은 철저히 개인의 입맛이다.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블링 많은 생고기의 우세. 얘는 너무 싱거웠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의 맛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퍽퍽하고요. 약간 비릿한 맛이 났어요. 그래서 배 탔어요, 저는. 이번 고기가 더 부드럽고 맛도 더 있었어요. 냄새가 더 고소했던 것 같아요. 그 기름은 구워질 때 향이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 향은 모든 인간이 다 맛있는 냄새라고 여깁니다. 소기름이 주는 냄새는 특히 더 강하거든요. 아주 고소하고 이걸 먹으면 내 몸이 에너지원에 가득 들어올 것이다 하는 이런 게 본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선택을 반복할수록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이 회를 거쳐 3회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숙성육을 선택하는 참가자가 늘어났다. 마지막엔 수가 역전됐다. 씹다가 보면 처음 딱 나왔을 때 그 기름이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싱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쪽은 그냥 아니야 같이 고기랑 어우러져서 씹히니까 그게 굉장히 고소하게 느껴지면서 담백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블링이 있어서 느끼한 맛을 같이 느껴요. 기름 맛을 같이 느끼고 얘는 씹을 때 처음에는 그 뻣뻣한 그거는 있는데 씹을수록 고기를 씹을수록 그 맛이 전혀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담백해요. 그 기름의 고소한 맛이라는 것은 입에서 느끼는 맛이 아니라 후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 후각은 똑같은 냄새를 지속적으로 5분, 10분 정도 계속 자극이 되게 되면 맛있는 고소한 냄새라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고기를 고기 맛으로 먹으려 그러면 육향이 풍부한 고기를 먹는 게 맞겠죠. 육향이 풍부해지려 그러면 소고기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숙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지고 있는 그 육향도 강해지고요. 감칠맛도 많아집니다. 마블링 같은 지방은 과도한 섭취가 문제. 술을 마실 때 우린 고기를 과하게 먹는다. 술과 고기 섭취의 연관성 실험. 한 번에 800g씩 원하는 대로 닭볶음탕이 제공된다. 첫날 물이 함께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실험 전 5시간 공복을 유지했다. 다 먹었습니다. 술이 없을 때 두 실험 참가자는 1600g을 먹었다. 고기만 먹으니까 좀 허전한 느낌 들고요. 조금 많이 질리는 느낌? 일주일 후 같은 조건에 이번엔 술이 함께 제공됐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두 실험자는 2750g을 섭취했다.
1150g을 더 섭취한 것이다. 지난번에 먹었을 때는 서서히 이제 배가 부르는 걸 알면서 멈춰졌고요. 이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이제 배부른 걸 확 느꼈어요. 술을 마시면 고기를 왜 더 많이 먹게 될까? 알코올을 섭취하면 말초신경부터 중추신경까지 자극이 된다. 이때 시상 하부에서는 세로토닌과 레틴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되는데 식욕 감소 작용이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식욕이 증가한다. 소량의 술을 먹었을 때는 뇌에 가서 이게 식욕을 자극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의 지방 분해를 방해하거든요. 오히려 기름기를 먹어서 몸 안에 지방 흡수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몸 안에 있는 지방마저도 술이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든지 또 혈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고기를 한 번에 많이 먹고 나면 한동안 안 먹다가 얼마 후 다시 폭식을 하는 리듬이 반복된다. 고기의 불규칙한 섭취와 규칙적 섭취는 우리 몸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부 하지연 씨는 혼자 먹을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반찬 중에 고기 반찬은 빠지지 않는다. 일주일이면 한 7일 정도 항상 고기는 먹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양을 조금씩 준비해서 부족한 듯이 먹는다. 그 정도 50g에서 100g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고기 먹는 날 이렇게 정해놓고 먹는 건 아니고 항상 고기가 있어야 다른 김치가 저희처럼 김치가 없으면 반찬이 뭔가 허전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반찬, 고기도 하나의 김치처럼 일상적인 반찬 중에 하나. 예. 반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 날을 정해 고기를 먹는 양은영 씨 가족. 주로 구워서 먹을 때가 많다. 글쎄요, 뭐 1인당 어른들은 대부분 1인분 이상은 먹는 것 같은데요? 100g은 더 먹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들은. 매일은 아닌데요.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일주일간 총 섭취량이 비슷한 두 가구. 이들의 고기 먹는 습관 차이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먼저 영양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처음부터 배불리 먹을 각오를 하고 먹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들은 한 4인 가족 보이는데 이 불판 위에 있는 고기만 해도 거의 1kg 정도는 불판 위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고기를 조금씩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씩은 아니고 적절한 양을 끼니마다 매 끼니 이렇게 먹으니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균형식을 잘 먹고 있는 거죠. 일회 고기 섭취량은 300g 차이. 1회 섭취 총 열량은 444kcal 차이가 났다. 이번엔 두 주부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고기 섭취 방법의 차이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한 중중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이고 계세요. 이 지방 축적은 대부분 이제 한꺼번에 칼로리 섭취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소모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은 이제 전반적인 그 영양 그런 섭취 방법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검진 결과 고기를 불규칙하게 먹는 주부가 지방간 외에도 콜레스테롤, 복부 지방률, 체지방률에서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불규칙한 고기 섭취보다 규칙적인 고기 섭취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일일 한 60g 정도의 저희가 이제 단백질 섭취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을 섭취를 하되 대신 고기를 먹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름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이렇게 가끔씩 드시는 것보다는 소량의 고기를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먹는 것이 체내에서의 단백질 이용률도 높이고요. 또 신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 고기를 먹는 방법과 습관의 문제 때문인데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술과 함께 먹으면 양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블링과 지방도 고기 맛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조리 방법도 익숙해진 방법만 고집하기보다는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유익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일본의 남단 오키나와 섬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장수지역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일본에서 고기 소비가 많으면서 장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어디서든 고령자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今年おいくつで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80になりました。なんか大宜味村はなんか年配の方が結構いらっしゃる。そうですよ。90なる人がもうこれ上手ですよ。おじさんおいくつで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87歳です。一番若く見えるんですけれども。体もまだ元気ですよ。午前中畑行ってこっち来たんですから。あと食生活の中では何かを気をつけてるところは。いやこれはもう普通じゃないですか。味噌汁、卵ですね。それから海苔のあれですね。野菜とかやって昼もやって夜のはやっぱり、魚と一日ぐらいね肉類とか野菜。 최근 오키나와는 일본 내 평균 수명 순위가 낮아져 화제가 됐다. 서구식 식습관이 젊은 세대에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今沖縄では男性が日本の中では30位で女性が3番目ということで、今から15年くらい前では男女とも1位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急激にランキングが落ち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の理由はどういうところだと思いますか。やっぱり特に若い世代の、病気の、あり方が違うとかですね。ですから今の若い方はまた逆の運動はしない、それから脂肪摂取の多い食事をと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日本で全国一番沖縄の方が肥満度が大き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事実もあります。 하지만 고령층은 아직도 전통적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오키나와에는 오래된 고기 조리 방법이 있다. こういったものも茹でるでしょ。茹でてから炊くからみんな油取れるんで、それをまた砂糖とか醤油とかみりんとか入れて煮付けする。 찌거나 삶는 스별 조리 방법이다. 豚バラ。 表面に上がってきた油をこぼしてですね、肉だけにするという調理も沖縄の、一つの特徴ですよね。プラスの分だと思います。 오키나와의 평범한 고령자 가족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집 근처 텃밭에서 일하는 미야기 하나 씨.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요즘도 일손을 놓지 않는다. 普段毎日仕事や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はい、やってるよ毎日。いろんなの植えたり、あれ練り、芋植えたり。はい。 세계의 장수인들처럼 그녀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인다.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病院の診察券。 부엌일도 직접 한다. 전통식 조리 방법을 지켜가는 편이다. これは耳が
耳。それは耳を切ったやつだよね。もう炊いて耳を切ったのを炊いてこれに味付けするの。おばあさんこれ耳が茹でるって結構油出るんですか？出るよ。油を取って捨てるの。 볶음 요리도 삶고 찌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방식이 오키나와 전통의 조리법이다. 오키나와식 건강조리법은 이들에겐 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손맛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의 마음처럼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もう確かにそうですね。肉は他の県よりは沖縄の人はよく豚肉を食べている方ではありますね。で、豚肉食べる代わりにまた野菜の方もそれだけ取るわけなんで、やっぱりその辺のバランスをしっかりと保っているような状態。 최근 도쿄에서는 고령자 5,000명을 추적 조사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를 주관한 신카이 쇼지 연구소장을 찾았다. 연구는 일본 고령자들의 체질량 지수, 혈청 알부민, 혈청 콜레스테롤, 혈색소를 지표로 분류 조사됐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日本の高齢者の場合にですね、コレステロールが上がってはいけないとか、あるいは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脂っこいものとか、あるいはタンパク質をですね、やや避ける傾向があります。で、私たちのデータではですね、むしろ積極的にですね、油もあるいはタンパク質もですね、取っている人の方が元気で長生きされております。 콜레스테롤, 알부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약간 높은 그룹일수록 사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양의 균형 있는 섭취도 장수의 비결로 드러났다. 그중에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장수가 주목할 만하다. 肉もですね、魚も、それから野菜も、それから油類もですね、いろいろな食品をですね、まんべんなく 取って、それを骨とか筋肉にしっかり身につけていると、そういう高齢者が一番元気で長生き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건강을 위해 우리는 육식과 채식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좋을까? 몇 년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음식, 에스닉 푸드는 육식과 채식의 비율을 잘 구현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닉 푸드는요, 우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제3세계의 고유한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 음식점이나 베트남 음식점을 가면 채소가 풍부하면서도 고기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먹어보면 속이 일단 편안하고 맛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에스닉 푸드처럼 육식과 채식이 균형을 이룬 음식을 배워보기로 했다. 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는 안심과 닭가슴살,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활용한다. 팬을 충분히 달궈주시고요. 네. 고기는 잡내를 없애기 위해 허브를 뿌려 굽고, 허브를 좀 뿌려서 여기에 풍미를 좀 돋궈주고요. 반 정도 익었을 때 채소를 넣어 함께 익힌다. 여기 지금 지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이제 삼겹살 먹을 때 참기름 소금 찍어 드시잖아요. 이게 참기름을 이렇게 들기름을 이렇게 도포해서 드시면 고소하면서도 맛있는 고기를 드실 수가 있죠. 고기는 알맞게 익으면 잘게 자르고 신선한 채소를 올려 풍미를 더한다. 두 번째는 닭고기 채소 소면. 두꺼우니까 닭고기는 두꺼운 부분을 칼로 점이고 끓는 물에 후추, 생강과 함께 넣어 삶는다.
근데 닭가슴살이 지방이 적고 순수한 단백질로 이루어져서 많이들 선호하는데요. 좀 뻑뻑하기 때문에 삶을 때도 이렇게 물에다 푹 담가서 삶은 다음에 이 국물이 다 없어지게 맛있게 삶아주시면 되고요. 가늘게 썬 채소에 잘게 찢은 닭가슴살을 올리고 간장, 마늘, 생강, 고추냉이를 섞은 소스를 뿌린 다음 소면을 넣고 비벼낸다. 고기와 채소가 2대 8로 조리된 두 가지 음식. 과연 어떤 맛일까? 고기의 맛이 느껴지면서 이제 기름기 없이 담백하고 부드러운. 원래는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잘 안 먹었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들을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대 8이나 3대 7 정도의 그 비율을 들 수 있는데요. 2가 고기고 7이나 8이 채소겠죠. 근데 우리가 영양소도 영양소지만 알칼리성 식품인 채소와 과일 등을 그런 산성식품하고 같이 먹어주면 몸의 산성화를 막고 그다음에 그 섬유질과 비타민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영양식 중에 하나죠. 네. 자연의 재료로 만드는 음식에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다. 고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 최근 일부 학자들이 육식 대 채식의 비율을 2대 8 또는 3대 7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육식과 채식이 조화를 이루는 식습관, 바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습관이 아닐까요?